IMF 대표단이 왔는데요. IMF 대표단 오면은 솔직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97년도에 IMF 때 마마 호암보다도 무섭다라는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는 IMF 소리만 들으면 저희는 경기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매년 오는 겁니다. 와서 한국 경제 진단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해주는 건데 저희는 기분이 안 좋아요. 괜히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IMF가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정부 보고 돈 쓰라는 거였습니다. 교수님들 말씀하고 좀 맥이 같기 때문에 발로 그냥 넘어가 보죠. 김현학 교수님. 네. IMF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먼저 최저임금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네. 정부 돈 풀어라 이렇게 해결책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기준금리 인상 자제하고 금리 올리지 말고 돈 더 풀어라 이 얘기죠. 네네. 그 얘기는 추경 편성해라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남의 나라 와서 추경해라 마라 그래도 돼요? 일단 뭐 저는 우리는 IMF 하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20년 전에 구제금융을 받은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뭐 IMF가 지금은 존재감이 별로 없죠. 저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 경제학계를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나 관료들이 훨씬 더 잘 아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IMF에서 오셔가지고 그냥 뭐 자기들 순수하게 자기들 의견이라기보다는 와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하고 협의하면서 뭐 정부 당국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뭐 대변해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적인 객관적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면 또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할 때부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겠다. 그래서 지금 매년 그 경상 물가 성장률이 2배 정도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40조 예산이 올해 470조, 한 7, 8% 계속 늘고 있거든요. 슈퍼 예산이 됐죠. 슈퍼 예산이 해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또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취업 사정이 아직도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추가 예산이 추가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거는 뭐 추가 경정 예산 확대 재정 필요하면 해야죠. 예. 그런데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는데 예. 돈을 더 쓰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한국에 어떤 바텀업을 해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한국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론이 없고 네. 막연하게 확대적 재정 정책을 펼쳐라. 그 금리 인상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연 치밀한 전략과 어떤 세부적인 자기 어떤 논리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뭘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아실라나 모르는데 대한민국이 IMF 회원국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IMF에서 저렇게 와서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에 가서 저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죠. 일상적인 일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예. 작년에 이거 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IMF가 와서 한국 정부한테 돈 더 풀어라, 대규모 추경하라고 조언한 내용들이 유독 언론에 보도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고 계신 윤종원 경제수석이 IMF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신세정 교수님. IMF가 어떤 특정 국가에 와서 추경을 하는 게 좋겠다, 안 해주겠다가 조언입니까? 간섭입니까? 주제 넘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IMF가 1948년도, 47년도 그 브레튼 우드 출범할 때 만든 목적이 뭐였냐 하면요. 예. 국가 간의 국제 수지의 과도한 불균형을 지향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IMF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제 수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IMF가 와서 한국에 뭐 예를 들면은 외환보유고가 너무 적다 많다. 네. 뭐 무역 수지가 흑자가 너무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으면은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되지만 일반 거시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나는 아까 터키 사람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터키에서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한국단 데스크 책임자 제가 수십 명을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 파키스탄, 뭐 인도,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 데스크를 많이 책임을 졌어요. 이번 터키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IMF에 있어서도 한국 경제를 제대로 알긴 아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분명히 우리 정부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번에 IMF는 과거에도 늘 그랬지만 정치적이에요.
그 97년도 IMF 나기 딱 몇 달 전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 펀더멘털 괜찮다고 굉장히 떠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IMF 그때 사태 우리 왔죠. 민간 경제학자들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백색간도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는 뭐 펀더멘털 웃자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몇 달 만에 망가진 경험이 있어서 참고로 IMF가 한국 경제 특히 거시 경제를 보는 시각은 한국 경제학자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긁어주는 부분이 여태껏 있어 왔다. 따라서 많은 나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IMF 열려다니 온지도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정보 수집하고 가서 그 사람들의 경제 전망을 하는데 참고할 따름이거든요. 유독 한국만 IMF 이러는 것이 유독 우리 OECD 뭐 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급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신문에 돈을 풀어라 그랬어요. 네. 근데 내용은 재정 확장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적으로 이거는 양극화되는 거예요. 하나는 통화 정책이고 하나는 재정 정책이거든요. 네. 와서 돈을 풀라고 했는데 내용은 재정 확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풀라고 했다고 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다. 예. 신 교수님은 저는 그냥 가볍게 여쭤봤는데 영 맞듣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아주 맞듣지 않습니다. 아니 얘기 나온 김에 도대체 왜 교수님들은 IMF에 대해 이 조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조영철 교수님부터 제가 조목조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경제가 지금 목표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2.6에서 2.7%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현 재정 갖고는 안 되니까 GDP 0.5% 정도를 추경 예산을 해서 돈을 더 풀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하고 한 겁니다. 조영철 교수님 지론하고 제가 듣기에는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지금 IMF가 굉장히 오늘 요번에 와서 이렇게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수년 전서부터 IMF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은 중장기적인 구조적 역풍에 걸려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청년 실업,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가계부채 급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혼용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박근혜 정부한테 끊임없이 정책 권고를 해왔어요. 저 내용이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IMF의 지속적인 권고 사항이군요. 지속적으로 연례 보고서마다 한국 정부한테 정책 권고를 해왔고요. 이번에 추경이란 표현으로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한국 국가재정법에 맞게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라고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근데 이번엔 특히 가계부채 급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급등의 문제는 잘 관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거시경제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이런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계 경제 둔화에 맞춰서 거시경제를 좀 더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재정 정책만 확장 재정 정책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한미 간 금리 역전에 의해서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데 현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 유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확장적 통화신용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재정 정책도 당연히 추경까지 검토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래야 지금 세계 경제 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거시 정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실효세율도 한국이 좀 낮은 나라고 그래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 이거는 벌써 4, 5년 전서부터 IMF가 일관되게 한국 정부한테 권고해 온 거고 올해 들어와서 세계 경제 둔화에 맞춰서 조금 더 강도 높게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조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IMF가 어려운 용어로 해서 또 쭉 내놓은 보고서 내용들이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는 올리지 말고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니까 외환